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수위 높아지고 있죠. 조금 전 민주당 입장 들은 데 이어서 개혁신당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예, 그렇네요. 왜 이렇게 안 오셨던 거죠?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고 또 국감과 뭐 조세 소위 등으로 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이 사실 이제 그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된 이후에 네. 인터뷰에서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지금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심경이랄까 어떤 마음이신지. 뭐 제가 사실은 요즘 이제 계엄 국면 이후에 좀 험한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좀 강한 표현들도 많이 쓰고. 근데 아마 오늘 뭐 여기 계신 세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뭐 평론을 하거나 아니면 논평을 할 때 예.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뭐 강한 표현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그 비상계엄의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으면서 미치광이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해놓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음에. 내가 너무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과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또 평소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표현이 오히려 약했던 게 아닌가 아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는 것, 탄핵한다라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 또 지금까지 정권이 흘러왔던 것들 보면 예. 물론 이 작금의 혼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 경제 위기 다 문제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전체의 흐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역대급 안군이기 때문에 임기를 끝까지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좋은 레거시, 그러니까 좋은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저는 뭐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5일 만에 다시 국민들 앞에서 어떤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네.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 이런 분은 되게 프로파일러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냉철한 분석도 하고 남의 심리 상태도 막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진다라는 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떨어져서 보면 아하.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많고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본인은 잘 못 보고, 야 저기 이재명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뭐 범죄 혐의가 저렇게 많고 민주당도 방탄하겠다고 난리인데 저 인간들한테 우리가 진다고 국민들이 우리보다 저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이게 이제 일단 여기서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논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짜맞추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야 이거는 선거가 잘못됐어, 부정선거야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짜맞추기라고 봅니다. 오늘 나온 주간 조선 보도를 보면 이제 21대 총선에 대한 보안 점검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고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점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대통령이 했던 말이 내 선거, 그러니까 지난 대선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10에서 15%포인트 이상 이겼어야 되는데 0.73% 차이로밖에 못 이긴 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적은 득표 차로 이겨서 선거가 이상했다는 취지고, 그러니까 이 결과도 믿을 수 없겠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인 게, 자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대규모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왜 지게 조작하죠? 그러니까 지게? 만약에 민주당 쪽이든 중국 쪽이든 뭐 예. 누군가가 예. 민주당에 유리하게 부정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좀 넉넉한 값을 넣어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0.73% 이기게 설계를 합니까? 극적으로 이기는 효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총선도 마찬가지죠. 총선도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아예 개헌저지선 넘기는 202석, 203석으로 하도록 설계를 하지. 왜 짜증나게 그 야당 국민의힘에 192. 100석 이상을 주는 걸로 설계를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독려하려고 선거 관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그 뭐 이상한 카드 뉴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했으니까 그거 좀 대통령한테 좀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많은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들을 정말 거의 멍청이 취급하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표 참관인들은 실제 개표 내역을 보면서 네. 저 때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개표 이번에도 보면 각 투표함별로 어떤 후보가 몇 표, 어떤 후보가 몇 표인지 다 알아요. 종이에 찍힌 거 이제 봐요. 그리고 그게 그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투표함별로 우리가 파악한 숫자랑 그게 똑같이 올라가는지도 나중에 다 봅니다. 입력하는 것도. 네. 예. 그럼 그게 만약에 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숫자랑 이거랑 다르면 그리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이재용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미리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거기 개표 참관인들이 예. 개표하면서 찍어가지고 후보랑 캠프에는 먼저 속보로 보내줘요. 이거 홈페이지에 예.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그거랑 나중에 나오는 게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들이 가장 먼저 난리칠 겁니다. 한두 표에도 민감한데. 예. 그리고 무슨 뭐 국정원에서 해킹 공격을 해봤더니 뭐가 뭐 되고 방화벽이 뚫리더라. 방화벽이 뚫리더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했다면 왜 그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일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조금씩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폐쇄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서버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뚫린다고 여기 결과치까지 뚫리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관위 방화벽이 뚫린 건 선관위 직원들도 인터넷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업무망을 얘기하는 방화벽을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 결과 방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만약에 국정원이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해킹에 취약하다면 실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왜 비상계엄까지 합니까? 그렇죠. 예. 이재용 의원님도 선거 경험을 토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아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 논리적 모순이 있죠. 일단 본인이 이겼고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대거 이겼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됐고. 그렇죠. 경기도만 진 거죠. 예. 그때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뭐 시의원 절대 안 된다. 구의원도 절대 안 뽑히는 곳이다. 라는 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하. 그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고 저는 근데 저희 국민의힘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난 한 7, 8년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러니까 극구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디 안 가세요. 지금도 댓글창에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진짜 선관위한테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기술적인 어디까지가 해킹이 가능하고 아니고 이게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아니면 조만간에 어떠한 그 세팅된 이런 감사 그 절차를 통해서 절대 선거는 그 폐쇄된 서버까지도 뭐 공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참관한 과정을 통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없었다라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전 진짜 우리 당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분들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으실까요? 그런 호소가 있어요. 그 이재용 의원님 그 취지 뭐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 지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도 엄청 했어요. 이거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검찰도 나왔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뭘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다 깝니까? 그러면 시스템 취약성을 혹시 뭐 취약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대중에 100% 노출하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현장의 실물 투표를 현장에 실물 투표하면 현장에 그 폐쇄된 서버를 전문가 몇 명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건 없다. 부정선거가 부정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게 말도 안 생각이 되는 있어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그 실물 투표의 검증을 매 선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한 거. 종이에 지난번에 재보궐 때 만약에 지난 재보궐에서 예를 들면 종이에 한 거랑 데이터 나오는 거랑 결과랑 다르다는 어떤 뭐가
물증이나 의심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종이 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다 종이 투표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계속 남아 있는 이 의혹을 해소하기 누군가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말이 안 되는 위해서. 소리. 해줬으면 그거는- 좋겠다는 거를 그거는 저는 타진요 호소하는 같은 거예요. 타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관위의 어제랑 보도자료 나온 거나 그 전에 뭐 수사받은 거 대법원에서 선거 관련한 판결 나온 것들 보면 다 검증됐어요. 사전 투표 계속 음모론 얘기하는데 사전 투표도 우리나라는 그게 온라인으로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다 종이로 합니다. 그렇죠. 종이로 하고 밀봉해 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타진요 같이 뭐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 같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고 실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개표 참관인이 그 자리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잡아내고 계속 뭐가 좀 꺼림칙한데 이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사실 뭐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 음모론자들은 봐봐 저렇게 숨기려고 안 까네. 하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안 그래서 연해. 이제 예. 이재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예. 당신들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개표소 몇 개를 대라. 그 실물 투표랑 전산에 발표된 거랑 같이 맞추면 돼요. 사실은. 그것도 논리도 계속 바뀌어요. 네. 근데 뭐가 지금 처음에는 또 문제가 어떤 수준의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엄군이 압수한 선관위 서버 자료를 포렌식하고 있고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번 주 중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보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기대가 또 막 커지고 있어요. 또 트럼프 당선인도 또 페이크 뉴스 하면서 또 막 선거 결과 과거에 인정 안 하고 다 백악관으로 모여라. 선동한 분이잖아요, 이분도. 그래서 지금 트럼프랑은 얘기가 통할 것 같아.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선거 조작을 하면 그 누가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에서 내지는 그냥 정권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인 후보가 아니 뭔가 내가 부정선거에 피해를 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래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옛날에 김어준 씨도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뭐 예. 더 플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여당이 심지어 선관위의 사무총장도 대통령과 뭐 법대 동기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재용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승도 경험을 해놓고 그러면 선별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그럼 도대체 그 주체는 누구고 왜 어떤 선거는 띄엄띄엄 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런 거 할 정도로 지금 한가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특히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론 민주당도 일부 음모론에 빠져들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심각한 문제인 게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사전 투표를 독려했거든요. 바로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조작의 위험이 있다.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떠드는 건 본인 장사하려고 떠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한데 돈벌이죠.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주류를 흔드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죠. 왜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먹어서 사전 투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입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다. 아니 저는 아까도 이재용 말씀드렸지만 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면서 이 종이 투표가 결국 조작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믿고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선관위 출신들 중에서 그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관리를 했거나 그거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들은 성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분들도 다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럼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건 팩트지만 선거는 인식으로 치르게 되는데 우리 당에 너무나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호소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저 천하람 의원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건 상식입니다. 이거는 상식의 영역을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건 제 그냥 저는 위시예요. 제 어떤 희망이에요. 상황이냐고 희망. 보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데시벨의 문제인데 일부 당협 의원들이나 또는 지지층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음모론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못하고 받아서 그냥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동화되는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 얘기 이제 부정선거 그만하고 얘기는 예, 뭐 부정선거 얘기는 그만하고 예. 또 오늘 오전에 이제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에 또 출석을 해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보인데 이 김어준 씨 역시 사실 여부는 감안하고 들어달라 전제를 하긴 했어요.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전제를 하고 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본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예, 자 사실 김어준 씨도 이제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걸로 또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제보 역시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인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예, 예. 일단 국회에서 속기사님이 저렇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는 잘 볼 수 있는 일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계엄이 나온 순간부터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심리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네, 그게 되는 거죠. 원래 같으면 저도 처음에 계엄 얘기 나왔을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혼나야 된다.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실제 나온 것만 때려도 되는데 왜 이상한 걸로 전선을 흐리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그분들한테 사실 지금 미안한 심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무슨 황당한 얘기가 나와도 황당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다. 본인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더 뭔가 이거 좀 진짜 뭐가 있는 건가? 사실 공개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뭔가 더 걱정되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뭐 본인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은 뭐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내일 표결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표결의 전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국민들이 시내에서 이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결이 될 것이냐? 뭐 가결 쪽 예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과연 또 당론에 따라서 어떤 또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막을 것이냐가 결국 뭐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투표가 불성립될 수 있을 것이냐 지난주처럼.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그 전 단계에서 예. 당론으로 투표를 하러 안 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라. 똑같이 그러니까요. 투표를 안 하는 예. 걸로 정할 거냐. 그랬을 때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신 7분은 투표하러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도 뭐 배현진 의원 같이 투표는 하러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분들도 또 추가로 한 10분 가량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러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정했을 때도 나와서 투표를 할 것이냐.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투표해야 된다, 투표할 거다, 뭐 중진의 힘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예. 나올 걸로 현재로서는 보이는데 설령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정하더라도 예. 그렇다면은 가결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훨씬 높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탄핵 가결 자체를 막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이건 뭐 제 느낌이지만 그리고 이미 지금 피소추인이 될 윤석열 본인도 헌재에서 다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친윤들도 지난번처럼 완전히 투표 자체를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쓰진 않을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내일 근데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또 힘을 모아달라. 뭐랄까 또 다른 차원의 선동 혹은 그 힘을 모으는 그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탄핵을 또 반대하는 분들과 또 찬성하는 분들 사이에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고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긴 한데. 네, 저는 그 내일 오시는 분들, 특히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냐 해서 짜증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끝까지 혹여라도 있을 충돌을 최대한 피하시고 당연히 경찰이 질서 유지하겠지만 예. 평화롭게 충돌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담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선동을 해서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막 정말 충돌을 일으키면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하는 시나리오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차 계엄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이 실제 결의되고 또 결의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실제로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하. 좀 더럽고 치사해도 충돌을 안 하는 그런 이미 뭐 성숙한 집회하고 계시지만은 예. 그 부분 좀 잘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가결이 되면 네, 대통령이 항상 기습 담화문을 발표하잖아요. 예, 추가 담화 또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하겠죠. 예,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담화를 할 저는 것이다.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송 출연 같은 것도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여론전이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계속해서 공개 재판 하자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원래 다변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지점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어쨌든 뭐 탄핵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사람이 계속 나와서 이 사람 증인으로 불러달라 뭐 이런 증거 신청 받아달라 이런 변론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랑 물타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예.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면 안 받아줄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청 다 받아주거든요. 어지간하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이 길어져요. 야당 대표도 그럴진데 어쨌든 대통령인 양반이 와가지고 증거 신청하고 막 증인 이 사람도 부르겠다, 내가 억울하다, 뭐 말이 다르다 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자를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 있고 또 그러진 않겠지만 앞에 있는 다른 탄핵 재판들부터 먼저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또 탄핵 재판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좀 지연될 수 있는데 뭐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마무리 질문으로 요즘 개혁신당 당원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면서요. 짧게 마무리. 네. 저희 근데 뭐 더 잘해야 되고요. 조금 늘고 계시지만 저희 개혁신당 어쨌든 음모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탄 없이 조금씩 대한민국 정치를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지금 너무 이런 혼탁한 상황에서 그래도 개혁신당에서 조금씩 희망을 보시는 것 같고 아직 저희가 거기에 100% 부응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더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 또 표결 결과를 또 우려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들 짧게 10초 정도. 예. 잘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투루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내일 안 된다고 해도 저는 결국은 국민이 승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